4월 15일 수요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늘려야 될 거 아니냐면 오늘 테마만 이제 너무 보여드리는데, 테마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황이 어떻게 됐는지도 조금 알려드리고 주변부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료량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뭐 일단 그건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테마 중심으로 한번 보죠. 뭐 자료 전체적으로 시황 자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정도 따로 만들어서 한 5분 1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오늘 또 테마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양자암호하고 양자 컴퓨팅 보안 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선 전력 설비, 이건 뭐 빅사이클 테마고요. 반도체, 뭐 반도체는 올라가야 일단 저희 우리나라 시황이 탄력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대부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에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숫자를 기록을 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올라간 걸로 보게 되면 뭐 사상 최고가를 찍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SK 쪽이 조금 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 스테이블 코인하고 디지털 화폐 쪽이 이제 정책주로서 좀 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되지만 뭐 정책주로서 그것이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거냐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기는 해요. 그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CBDC 같은 경우는 뭐 발행을 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종목들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CBD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죠. 한마디로 정부라기보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거는 뭐 분위기 조성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디지털 화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나 테마에 직접적인 실적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약바이오는 AI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캔서 리서치니까 암학회가 열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우리나라 또 표적항암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면역항암제나 이런 데들이 많아서 그런 데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 발표를 하나씩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형 업체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SPS홀딩스 같은데,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 코롱, 롯데 뭐 이런 데들도 다들 뭔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봅시다. 제가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제 의학학회 쪽은 뭐 간접적으로는 제가 아는 바가 좀 있어서 그쪽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가 아는 선 아니세요. 뭐 물론 더 잘 아시는 분들, 또 제약바이오 섹터 쪽을 많이 파신 분들은 그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잘 안다고 해서 뭐 그죠? 그 부분의 생리를 조금 더 아신다고 해서 뭐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렇게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는 대형의 테마로는 전선하고 전력설비 쪽,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테마도 상당히 규모 자체는 크죠. 근데 너무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전선 전력설비 반도체는 저기가 그 휴전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헤어질 때, 지난 주말에 딱 헤어지면서 결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걱정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현장의 분위기 자체가 결렬 분위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휴전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 같다는, 서로 너무 약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져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뭐 좀 빠른 시간 안에 결정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그리고 주말 정도까지 키가 될 것 같고,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전쟁 상황이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어제는 어쩌면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외국인들 자금도 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환율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안정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쟁과는 관련 없이 오늘은 다들 나온 것들이 전쟁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예를 들면 AACR 같은 경우는 학회 일정은 딱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학회가 다가오면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캘린더에 잡혀 있는 상승 일정 같은 거라서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쟁 이슈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또 세계적으로 자금들이 움직이는 투자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탄력을 받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자체가 충분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자 컴퓨팅은 뭐 이슈에 따라서 오르긴 올랐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정책주, 제약바이오는 이벤트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되게 크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판세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학회고 발표들을 하고 그것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양자암호부터 한번 봅시다.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보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엔비디아에서 양자 AI 모델을 발표를 했죠. 양자 AI를 사용하는 모델인데 양자 AI 여러분들 좀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뭐 사실 뭐 인공지능 가르치고 있긴 해도 양자 AI까지 제가 신경 써서 되게 잘할 만큼 그렇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양자 AI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차세대 AI 보안 수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보안 이야기는 사실 AI와 함께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오픈클로어 같은 새로운 어떤 에이전트 모델들이 나왔을 때도 보안 문제는 상당히 좀 앞으로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GTC 할 때도 그런 보안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픈클로어를 좀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보안 그 레이어를 씌워서 거기에다가 에이전트 시스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클로드 코드하고 클로드 코어께서 오픈클로어에 거의 해당하는 거의 유사한 정도 혹은 뭐 잘 보호되는 그 이상의 서비스들이 개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클로어는 그냥 한때 이벤트로 끝나는 형태의 어떤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돌려본 어떤 에이전틱 AI 시스템이라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양자암호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업체들이 실이 없어요. 한마디로 광동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광동진주 오늘 좀 살펴보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저기 비스엠전자 이런 데들 상한가를 계속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비스엠전자는 갈만한 어떤 저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포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 그쵸,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이 제법 많다. 특히 저쪽은 좀 보십시오.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은요, 우리나라에서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에 광통신 할 때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업체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자암호 100% 여기 적용됩니다. 양자암호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업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SK텔레콤 정도 일부 그 정도 있어요. 지금 양자암호 하겠다는 업체들이 다 예전에 바이오 하다가 뭐 이름 바꿔서 또 양자암호 한다고 하고 이런 업체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서 좀 저기 투자자 돈들이나 좀 뜯어 먹을까 하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섹터 안에.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양자암호 하는 데는 좀 업력이 있고 한다고 그런 데들을 좀 골라보시고요. 근데 그런 데들도 대부분 양자주들 지금 흑자 올리는 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주 그리고 시장 초반에야 다 그렇다고 쳐도 조금 너무하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양자암호 무슨 양자 컴퓨팅 하겠다고 들이대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 리서치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어느 정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자 컴퓨팅하고 암호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거 그래도 조금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봤어요 저도. 근데 솔직히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저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도 그 그 보안 쪽에서 실제로는 뭘 잘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 수요들은 계속 있었고 보안에 대한 시스템 설계나 아니면 구축 수요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상당수의 업체들이 실제로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양자암호를 이름만 달고 있는 회사들도 제법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리고 뭐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옥석을 좀 잘 가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 개 업체들은 괜찮고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양자암호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섹터 안에 한다는 업체들은 되게 많아요. 심지어 KT하고 뭐 LG 플러스 같은 업체들도 들어있으니까 SK텔레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한국첨단 소재 같은 이상한 회사들이죠. 여기저기 다 걸고 있어요. 양자암호, 스테이블 코인에. 근데 원래 뭐 하는 회사라고 건기식 하는 회사라 그랬죠. 예, 뭐 드론 단다고 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양자암호 업체들에 대한 인식을 다 망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뭐 좋은 회사들 많죠 여기 안에, 그죠? 네, 그것도 몇 개는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업체들은. 자, 어쨌든 양자암호는 잘 보시라, 구분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뭐 양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보안업체고요. 보안업체에서는 양자암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양자 컴퓨팅 기술들을 이용하면 비트코인의 암호를 푸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그쵸. 네. 전선 전력 설비는 계속 말씀드렸죠.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력망 투자 확대와 함께 전력망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LS나 대한전선이나 효성 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전선업체나 이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거예요. 제법 많이 오르게 될 텐데 역시 이것도 실적 기반의 어떤 부분들을 항상 기본적인 분석들은 항상 하고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이란 협상이 기대가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쪽 올라갔습니다. 뭐 당연히 이쪽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됐고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들이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 새로 취임하게 될 후보자가 CBDC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 발행형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하고 동일한 형태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실물 화폐와 동시에. 대신에 뭐 어떤 정도로 안전축을 세우겠죠. 왜냐하면 화폐 발행을 더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화폐하고 CBDC의 발행을 조정해서 어떤 형태로 통화량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법적으로 규정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금 토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토큰이란 말이 참 여기저기서 남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AI에 입력되고 출력되는 모든 데이터 단위가 토큰이고요. 여기에서도 우리 암호화폐에서도 토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기대되고 있으면서 환경 어떤 뭐라 그러지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금융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디지털 금융이 전체 금융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서 나갈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NHN, KCP 같은 팩터 파이낸셜 같은, 그리고 한국 정보인증 쪽 뭐 이런 쪽들은 사실상 보안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안 업체들이 사실 조금 안이하게 지금까지 대처하고 있었다고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문제에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그 우리나라처럼 뭐 깔고 이렇게 안 해도 다 보안 잘 지키면서 금융거래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 같은 되게 굉장히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저것 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한마디로 보안업체든 금융기업이든. 그러면서 예대차로 뭐 1년에 몇십, 뭐 10조, 뭐 5조, 뭐 이렇게 2단위로 수익은 뜯어가면서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게으릅니다. 저는 한번 이 시장이 한번 박살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뭐 환골탈태합니다. 지금 금융기관들이요,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는요, 답 없어요. 10년, 20년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인해서 민간의 어떤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AACR이라고 하는 학회가 개최가 되면서 기대감이 있고 거기에 항암 신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뭐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 다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뭐 온코니 테라퓨틱스 뭐 이런 되게 여러 회사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알지오 뭐죠? 뭐더라? 예, 되게 여러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여기들이 다 기대를 좀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것도 좀 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좀 왜냐하면 바이오 회사들이 학회에 참여해요. 아유, 저 병원에 연구실 다니도 다 갑니다. 비엔나건 뭐 미국이건 다 갑니다. 제 지인 중에 되게 친한 분이, 지인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되게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연구실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학회들을 1년에 몇 번씩 다닙니다. 그 학회 간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병원 같은 데는 자금 지원도 좀 해줘요. 비행기표도 사주고. 물론 뭐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자기 돈 내고 하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자료들을 몇 개 찾아보니까 포스터 수준의 발표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뭔가 되게 대단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 만들어서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포스터는 그냥 저기 차트 뭐죠? 저 그냥 인쇄된 인쇄물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업체들이 수백 수천 개 있어요. 솔직히 이런 AACR 같은 대형 학교에 가면 수백 수천 개 업체들이 자기들 우리 뭐 하고 있어요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몰래요, 다. 보도자료 만들어 가지고 주가 움직이는데 혹은 투자 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 제대로 한다는 업체들 말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바이오 뭐 이렇게 해서 저 사업 목적 추가하고 바이오로 이름 바꾼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연구 열심히 하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많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훨씬 더 그런 홍보나 아니면 그 뉴스 전략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투자금 뜯어먹고 그냥 나자빠지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게 다 뭐 좋지는 않지만 일부 코스닥에서 있어서 이 실적을 못 내는 업체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바이오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뭐 이런 표현 좀 과격하지, 그런 쓰레기 같은 업체들이 바이오 업체 같은 데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간다 혹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제들. 예를 들면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정말 되게 예, 돌멩이 같은, 그러니까 어디 돌멩이로도 못 쓸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섞여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업체는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예,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이거 너무 과열입니다. 이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주가를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에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현재 스코어로 그렇게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 분석을 통해서 약간은 가려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 분석 안 하고 그냥 기대와 전망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게 양자암하고 제약바이오가 이벤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주고요. 전선 전력 설비, 반도체는 빅사이클에 해당하는 그런 예, 좀 장기 테마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ACR 끝나면 또 한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열심히 떠들 텐데, 지금 보니까 연구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비임상 전임상 이딴 소리들 하면서 발표하는 회사들이 지금 그저 가서 포스터 하나 걸고 야, 우리 AHR 참여를 해서 이런 연구 성과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눈먼 투자자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바이오업체들 제법 있을 거예요. 물론 열심히 개발을 해도요. 그런 어떤 플랫폼 하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신약물질 하나를 개발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 더구나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신약물질 하나 개발하는 게 거의 1조 정도 들고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업체들만 가능하다. 근데 그게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턱이 많이 낮춰졌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입니다. 돈 많은 놈들이 더 잘합니다. AI도 더 잘해요. 돈이 있으니까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사람들도 더 잘하는 사람들을 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구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돈 없는데 연구 잘한다 이런 회사 없어요. 돈 없는데 연구 잘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